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잘 쉬시고 계시죠? 저는 12시에 친구랑 트레킹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전에도 시간이 돼서 우리 주식 투자 클럽 방송하고 이제 실거래가 업데이트하고 네, 부동산 영상을 올립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레이크 팰리스 전국 시총 1위, 시가총액 1위 잠실동 또 폭락했네요. 그러면서 야, 여기 롯데월드 호수 공원이네. 배경에 보이는 아파트가 레이크 팰리스예요. 레이크라는 게 호수라는 뜻이니까 보통 리버파크 그러면 한강변 쪽이잖아요. 이름을 잘 정한 것 같아요. 레이크 붙어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호수나 이런 게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약간 경기도 쪽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그 잠실동,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에서 나오는 게 불장불장하고 하는 게 주로 한강벨트 쪽이죠. 근데 요즘에 강남구나 뭐 송파구나 이쪽에 뭐 신고가 나왔다는 얘기 뉴스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노도강 이쪽도 별로 얘기 안 나오다가 요즘에 뭐 이제 거기도 꿈틀거린다 요 정도 나오죠. 뭐 올라간다 뭐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가 주로 뉴스에 나와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뭐 이쪽에 신고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전체 지수는 야금야금 올라요. 그런데 위가 천장이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천장에서 이제 약간 꼬꾸라지려고 그래 지금. 자,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는 상승한 신고가만 잔뜩 뭐 집중적으로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사들이 특히 더 그렇죠. 뭐 공중파 방송에서도 건설사가 대주주인 그 방송국이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틈새 시장을 여러분께 구축하고자 저는 하락하는 아파트 위주로, 특히 고가 아파트들이 하락하는 거, 최상급지. 그러면 이 현상은 결국 지수가 얼마 있다가 꺾일 수 있다.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로는요, 국토부는 7월달, 저는 6월달 이후로 위에가 막혀 있어요. 정체돼 있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빠지니까 지수가 고점들이 정체가 돼 있어요. 즉 6월달에 피크 아웃이 됐고 7, 8, 9 올라도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오르니까 고점이 못 올라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용산구 쪽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서쪽으로는 아직은 아니고. 자, 오늘 실거래가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주로 방송을 합니다. 왜냐면 틈새 시장. 왜냐면 한강백도 올라간다는 거 다 떠들어. 뉴스에도 다 나오고 유튜버들 다 그래. 근데 강남 3구 빠지는 거는 엘리엇이 거의 8월부터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진 않지만 가장 먼저 약간 선도주, 제가 고등학교 때 선도부였거든. 자, 여기 보면 강남구 쭉 강남구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강남구 53개 아파트, 서초구 70개, 송파구 52개를 했고 나래별 되어가지고 그날 시가총액이 변한 거를 여기 표시하게 해놨거든요. 몇 프로 변했나? 자, 확대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오늘 서울 올랐습니다. 0.12% 좀 그래서 올랐어요. 어저께는 하나도 못 올랐는데 오늘은 어저께까지 합쳐서 조금 더 올랐네요. 서울 아파트에 오늘 한 350건 정도가 신고가 됐어요. 근데 제가 1,500개 정도를 관리하잖아요. 그게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변한 게 222개 단지가 변했어. 근데 여기에 그 아파트에 2건, 3건 변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건 정도는 거래가 됐을 거라고. 220개 아파트 중에서. 자,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4개 아파트, 서초구는 2개, 송파구는 10개. 이렇게 오늘 시가총액이 변했어요. 10개라고 해도 평양별로는 13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별로 10개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요. 강남구가 0.13%좀 올랐네. 서울 평균만큼은 올랐네. 서초구는 거의 마이너스 보합이에요. 송파구는 마이너스 0.13%예요. 송파구가 여기 보시면은 빨간 게 많죠. 일단 강남구는요. 저는 압구정동을 중요시 보는데 압구정동이 올랐는데 찔끔 빠질 때는 2, 3% 빠졌는데 오를 때 신현대가 그래도 시가총액 압구정동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0.02% 올랐어요. 근데 2%도 아니고 0.2%도 아니고 0.02% 올랐으니까 이거는 거의 눈에도 안 보이는 정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70억짜리가 3천만 원 올랐다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 우리 초등학교 국어 책 첫 페이지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거 나오잖아. 그 02%예요. 이게 도곡 타워팰리스가 꽤 올랐어요. 근데 타워팰리스는 주상복합이라서 평형이 좀 이상하게 막 그래서 니꾸복구가 되게 심해.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거의 못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다가 오른 거예요. 어쨌든 도곡동 지수를 올렸겠죠? 자, 서초구는 2건이 거래됐는데 서구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났어. 그 다음에 서초 ST라는 아파트 이게 보니까 시가총액 여기 서초구에서 30등이니까 이거 세대수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 올랐어.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큰 게 0.8% 빠졌고 작은 게 1.0% 올랐으면
둘이 합치면 똔똔 되겠죠. 왜? 얘가 비중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얘가 0%라고 나온 거예요. 자, 송파구는 보니까 아니 진짜 그 헬리오 말고 파크리오 올랐는데 0.07%. 아니 0.0 몇 단위는 눈에도 안 보인다니까. 잠실 리센츠 올랐네. 주공아파트 빠졌네. 올림픽 문정동 올림픽 회밀이 0.4% 이렇게 올랐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레이크 팰리스가 4%가 빠진 거야. 우성아파트 0.2%, 문정레미안 1% 올랐고, 뒤에 가면 가락삼이 0.01% 빠졌고, 문정시형 0.7% 빠졌고, 문정 푸르지오는 마이너스 7%. 이거 대폭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시가총액이 7% 빠졌다는 얘기는 그 이 하락한 평양별로는요 한 2-30% 이상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 10억이 막 7억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지수로는 7% 빠졌지. 그러면 요 레이크 팰리스가 4% 빠졌다는 얘기는 그 평양별로는요 한 1-20% 빠졌다는 얘기예요.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송파구가 빠졌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한강벨트 막 올라가고 이제 노도강도 꿈틀꿈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얘네가 붙잡아 먹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마 0.2%나 0.3%씩 올랐을 거야. 근데 서초구 송파구가 바로 묶었다. 특히 송파구가 오늘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강남구는 그냥 서울만큼만 오른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들어갑니다. 조사를 들어가 봤더니 강남 3구 25개 주 중에 3구만 볼게요. 동남권입니다. 아침 11시 10분에 그 서버 업데이트 한 거예요. 강남구 중에 도곡 타워팰리스가 엄청 올랐어. 4% 이상 올랐어요. 여기가 이게 4%니까 여기가 5%니까 거의 5% 가까이 올랐어. 그다음에 찔끔 오르고 떨어진 거 있겠죠. 서초구는 시가총액 큰 게 거래가 안 됐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가지고 마이너스 보합이야. 자, 송파구는 상승과 하락이 좀 섞여 있죠. 여기 문정 푸르지오 이거는 시가총액이 워낙 작아가지고 세대수가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빠져도 지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레이크 팰리스는 잠실에서 아니 송파구에서 1, 2, 3, 4, 5, 6, 7, 8, 9등이야. 그리고 잠실에서는 잠실 보니까 엘스, 리센츠, 주공호단지,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5등이네. 5등. 엘리트랩 할 때 레는 4등인데 거기에 잠실주공호단지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5등이라고 잠실에서. 그러니까 5등짜리가 4% 빠졌으면 꽤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 이 방송하기 전에 전체적인 서울시의 시가총액 세대수 분포를 잠깐 봐야 돼요. 요런 자료는 엘리언 말고는 없다니까. 자, 보세요. 서울 25개구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요. 강남구가 당연히 1등이지. 373조야. 지금 2200조가 넘거든요. 오늘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 한 거예요. 서초구가 263조고 송파구가 271조인데 순서가 지금 바뀌었죠. 얘네들이 조금씩 바뀌어. 2, 3등이 거의 똑같아요. 서초구랑 송파구랑 뭐 2, 3등이 왔다 갔다 해. 강남구랑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양천구가 4등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4등 이하로는요 반도 안 돼. 얘네들의 1, 2, 3등의 반도 안 돼. 근데 2, 3등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서초구는요 세대수가 770세대로 엄청 많은데, 아니 단지수가, 송파구는 450세대밖에 안 되는데 삐까삐까해. 왜 그러냐면 서초구에는요 나홀로 아파트가 되게 많어. 송파구는 그리고 고가 아파트라고 해도 1000세대 2000세대밖에 안 돼. 근데 송파구는 뭐 5000세대 4000세대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수가 적어도 시가총액이 엄청 커. 그 다음에 세대수는요 제일 많은 세대가 노원구예요. 14만 3천 세대예요. 그러니까 10만 세대 넘는 인구는 50만 60만 하지. 근데 아파트 한 세대에 3, 4인 가족이 된다고 치면, 자, 노원구가 1등이네. 14만 세대. 그 다음에 송파구가 13만 세대. 아니, 강남구가 13만 5천, 송파구가 13만 3천, 그 다음에 강동구가 11만 천, 강서구가 10만 5천, 서초구가 10만 천. 10만 넘는 데가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원구가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 세대수가 1등이야. 그 다음에 동별로 동별 시가총액 순서인데, 우리나라에 어저께 포용의 방송 때 요거 했었거든요. 녹화했는데 아마 그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정동이 한 46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1동, 2동 이런 걸 합치면은 그 390개 정도가 돼요. 아니 46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아파트가 있는 동이 390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1등부터 380등 정도 되더라고. 끝에가. 그래서 제가 10등까지 잘랐어. 1등이 잠실동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초구랑 송파구랑 2, 3등이 왔다 갔다 하죠. 1등도 잠실동이랑 반포동이랑 왔다 갔다 해. 보세요. 86조. 그 다음에 대치동은 70조야.
서초구도 65조고 압구정동이 64조고요. 요 5등까지 자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잠실동이 오늘 빠졌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동구, 광진구, 뭐 마포구 거기는요 동별로 치면 시가총액이 저 밑에 있어. 각계전투 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떼거지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한강벨트가. 근데 큰형들이 지금 못 오르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실동을 주로 얘기할 건데 송파구를 또 나눠놨습니다. 송파구에는 13개 동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271조인데 동별로 보면요 잠실동이 1등이고요 가락동이 2등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가락동이 11등이에요. 여기 헬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신천동에는 파크로가 있으니까 13등이에요. 근데 1, 2, 3등이 잠실, 가락, 신천, 그다음에 방이동에는 올림픽 선수촌이 있고 문정동에는 올림픽 햄리가 있어갖고 걔네들 말고는 시가총액이 다 조금 단지들이 작아요. 그래도 21등, 24등이에요. 이게 엄청난 단지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잠실동이 전국 시가총액 1위예요. 동별로는. 잠실동 반포동이랑 삐까삐까해요. 근데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멸실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몇 년 있다 입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포동이 시가총액 1등이 되겠죠. 잠실동 확 눌러버리고. 잠실동에는 신축이 진미금 뭐 이런 거 지금 공사 분양했나? 공사하나? 뭐 어떤 나중에 입주하면은 좀 늘긴 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니 레이크 팰리스에 뭐가 빠졌지 하고 제가 따로 해봤어요. 왜냐면 서버 작업하는 동안 제가 엑셀을 못 건드려서 서버 작업하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올릴 때는 제가 다른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작업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레이크 팰리스를 엑셀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따 이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일단 그래갖고 아시를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얘네가 평형이 4개 평형이 있어요. 26, 34, 43, 50. 그런데 26평은요. 7월 달에 고점을 28억 찍은 다음에 야금야금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로 보면요. 한 달 빠진 거로 나오죠. 분명히 25억이 28억에서 27, 25인데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이는 날짜별 신고가는 최고가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월별 최고가는요. 이걸 평균을 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25억짜리 섞여 있잖아. 여기는 27억짜리 단건이잖아요. 결국 뭐냐면요. 28억 7,500이 찍혔어도 얘의 평균 가격은 얘가 높다고. 그러니까 얘가 오른 거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빠진 거죠. 둘 다 단건이니까. 단건일 때는 편한데 여러 개가 거래가 많이 될 때는 평균을 내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26평도 꺾였네. 그쵸? 9월 2일 날 계약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34평인데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어느 단지든지 34평 국민평형이 주력이기 때문에 보통 뭐 많으면서 절반까지도 돼요. 뭐냐,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국민평이 34평이 한 5,000세대인가 될걸? 웬만한 아파트 5개 합친 것보다 많어. 이게. 자, 근데 거기는 준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수에는 포함이 안 돼요. 뭐 KB나 부동산에서도 지수 포함 안 시켜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도 마지막까지 올랐는데 7월 13일 이후로 31억 된 다음에 거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최고가로 지금 멈춰갖고 8월 달도 제 데이터로는 옆으로 기름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3평이 678평대. 보통 제일 많은 게 34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0평대가 많고, 그 다음에 40평대인데, 여기는 2008년 전후에 만들어진 데는 대형 평수가 되게 많더라고. 자, 여기도 9월 19일 날, 그래도 최근 데이터네. 33평. 최근 데이터에 신고가를 찍었어. 그런데 찔끔 올랐어, 찔끔. 왜냐면, 이거 오른 게, 얼마나 올랐어요? 8천만 원 올랐잖아, 8천만 원. 8천만 원이니까 찔끔이지. 그전에는 막 1억, 2억씩 올랐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50평대는 40억이 최고가인데 여기도 보니까 한 달 빠진 거로 나오죠. 6월 달인데 7월 8월인데 2달 연속 빠졌는데 얘가 왜 최고가로 나오냐면요. 평균가는 얘가 낮아요. 얘가 높아. 그러니까 얘가 최고가라고. 그래프상으로는 평균가니까. 저는 평균가도 하고 종가도 하고 월중 고점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월중 고점. 그래서 저는 그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표본을 구한 거잖아요. 국토부 실거래가는 전수조사예요. 근데 저는 표본이란 말이야. 왜냐면 그 많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국에 5,000개 정도, 5,500개 정도만 셀렉팅을 해서 합니다. 근데 34억이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꺾였네. 잘 보세요. 자, 26평 꺾였죠. 34평 거래 없어요. 43평 거래 43평은 거래가 있는데 올랐어요. 50평은 꺾였죠. 자, 근데 오늘 거래된 게 없어. 왜냐면 오늘이 휴일이잖아요.
평일날은 한 9시 정도 돼야지 얘네들이 업데이트가 되더라고. 왜냐면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서버에 API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기관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저는 무식하게 API로 안 하고 그냥 엑셀 매크로로 엑셀을 다운받은 다음에, 왜냐면 한꺼번에 통으로 다운받은 다음에 가공을 매크로로 하거든요. 근데 큰 기업들이나 이게 예를 들어 아실, 뭐 호갱노노나 뭐 리치고나 이런 데는 다 서버로 돌린다고. 엑셀을 무식하게 저는 뭐냐면 간의 수공업이야. 근데 이게 지금 10시 반인가 업데이트돼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분명히 거래가 있는데. 그래서 짜증나더라고 좀. 어쨌든 토요일에 출근 안 하니까 집에서라도 원격으로라도 좀 해라 좀. 많은 사람 기다리는데. 자,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엑셀 다운받으면 이런 형식으로 다운받는데 색깔은 제가 칠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요 번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형이 막 섞여 있어. 근데 제가 59제곱, 84제곱, 116제곱, 135제곱짜리를 색깔을 좀 제가 나눈 거예요. 이거는 요 소팅을 좀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평형별로 날짜별로. 왜냐면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 API나 매크로로 할 때는 뭐 섞여 있어도 상관없지. 추출해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께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세심하죠. 진짜 엘리엇처럼 세심한 사람 없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요거예요, 요거. 국민평형 세대수가 제일 많은데 계약일이 19일이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요거 언론 34평을 다시 봤어요. 34평을 딱 보니까 31억이야. 7월 달이야.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31억이 마지막이었잖아요. 분명히 32억 4천도 있고 27억 5천도 있어요. 즉, 요 두 개가 오늘 신고가 될 거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아실에는 31억짜리가 마지막인데 7월달이 마지막이야. 8월달, 9월달 거래가 없는 거로 나오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같은 부동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고가 있죠. 32억 4천. 신고가랑 급락이랑 같이 신고가 된 거야. 근데 각각 월이 달라요. 단건이에요. 7월달 한 건, 8월달 한 건, 9월달 한 건이야. 그러니까 각각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2억 4천 폭등했다고 신고가 나왔다고 막 떠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얘도 같이 신고가 돼버렸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뭘 떠들어요? 이걸 떠들겠죠. 신고가 나왔다고. 레이크 팰리스 국민평형 1억 4천 폭등 32억 4천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요거 얘기 안 한다니까. 근데 1층이에요. 근데 1층인데 이게 거의 5억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24억 4천이랑 이게 5억이잖아요. 10층과 1층이 5억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차이가 나든 안 나든 아실이나 저나 1층이든 자전거래든 직거래든 증여성 거래든 무조건 데이터는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어쨌든 그래프로는 이게 뚝 떨어지게 된다고요. 요게.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있죠. 요 32억 324랑 275랑 같이 반영을 하면, 좀 전에 봤을 때는 여기가 31억으로 끝이잖아. 그러면 324가 있잖아요. 올랐잖아. 324. 그 다음에 275가 빠졌을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자, 요게 8월 달 겁니다. 요게 9월 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대해 볼게요. 요게 8월 달 겁니다. 지금 아시는 요거만 나왔는데, 오늘 두 건의 신고가가 나오고 폭락한 거래가 덕분에서 두 건이 아마 신고가 돼서 동시에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지금은 됐는지는 모르겠네. 뭐 점심 먹고 나서는 되겠지. 자, 어쨌든 이거는 8월달, 9월달, 8월달, 9월달. 신기하죠? 8월달, 9월달. 자, 그래서 제가 잠실동에 송파구에 한 80개인가 80개 정도를 제가 표본으로 매일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잠실동은 뭐하냐면 딱 10개더라고. 뒤는 세대수가 336세대밖에 안 돼요. 에일스는 5, 6, 7, 8이야. 세대수가 5, 6, 7, 8이에요. 좀 더 컸으면 5, 6, 7, 8, 9, 56,789세대가 될 뻔했는데, 어쨌든 에일스는 7월달 고점 이후 못 넘죠. 확대할까요? 이렇게. 자, 에일스 고점 이후로 못 넘습니다. 리센트는 그나마 고점을 살짝 넘는데 이거 솔직히 멈춘 거죠. 3달 동안 멈춰 있는 거지, 고점이. 자, 잠실주공은요 폭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반등했네. 그쵸? 조금 반등했습니다. 근데 폭락했습니다. 트리지움 거의 거래가 안 돼요. 3개월, 2달 넘게.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레이크 팰리스 2678세대. 서울에서는 9등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폭락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봤죠? 아시아 선수촌 지금 얘는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거래가 안 돼. 오른 것도 약했고, 왜냐면 여기는 워낙 대형 평수가 많아서. 잠실 우성은 1840세대인데 그래도 좀 올랐네. 1차
잠실 갤러리도 거의 얘는 약간 얘 주상복합인가? 하여튼 그 잠실 갤러리가 그거죠. 금빛으로 된 그 롯데월드 앞에 있는 거 그거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41세대인데 거의 안 움직였어. 조금 속쓰리겠네요. 다른 옆에 이렇게 폭등하는데 이렇게 폭등하는데 보는데 여기는 거의 몇 년 동안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성 4차 550세대 좀 올라서 멈춰 있고요. 잠실 현대는 336세대는 얘는 빠졌네. 자 보시면 여기서 엘스나 리센트나 다 보면 잠실동 아파트들이 7월달 고점 근처에서 돌파를 못해요. 오히려 빠져 있어. 주공은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트리지움도 멈춰 있고 리센트나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레이크팰리스가 여기서 5등이에요. 5등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멈춰 있고. 그러니까 최상급지가 고점, 제가 천장이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장이 자꾸 내려오고 있어. 자, 그래서 제가 최상급지 강남 3구랑 용산구 토지지 계약이죠. 자, 강남 3구 빠지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어요. 남들은 지금 여기 한강매트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며. 근데 왜 강남구는 여기서 7월 26일 이후로 빠졌냐고. 서초구는 그나마 나요. 근데 얘네들 솔직히 멈춘 거지. 송파구는 3월 13일날 고점치 때문에 폭락했다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다시 꺾이려고 그래요. 이 고점을 넘더라도 거의 여기서 정체된 거지. 용산구도 정체됐다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제가 1데이터로 관리하는 거를 모든 걸 다 관리하지 않거든요. 다 월데이터로 관리하는데 그 중에 그 구에서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 몇 개씩 묶어가지고 제가 동별로 1데이터를 관리하거든요. 동별로. 자, 대치동, 여기 보세요. 이게 어제 거고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조금씩 변하죠. 보세요. 도곡동은 어제부터 올랐다니까 아까 타워팰리스 올랐잖아요. 오늘. 어제, 오늘 올랐죠. 그 다음에 서초동은 어제, 오늘 조금 빠졌네. 조금. 자, 근데 잠실동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잠실동은 거래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한 10건 됐다고. 그러니까 올라간 놈 내려간 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추세가 변하는 거 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아,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는 올랐고, 최근 거는 빠졌고. 보세요. 얘네들이 올라가는데 끄트머리가 고개 숙이는 거 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이거 뭐예요? 레이크팰리스.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여러분들 대치동이랑 삼성동이랑 잠실동이랑 여기는 없지만 워낙 세대수가 없어 단지가 없어가지고 청담도 있는데 걔는 1데이터 관리 안 해요. 걔가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될 거예요. 월간으로 관리하는 게. 그 잠삼대청을 보면요, 얘가 잠삼대청이잖아요. 자 보세요. 어제 잠삼대청입니다. 잠삼대청 중에 시가총액이 누가 제일 커? 잠실이라고. 자 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보세요. 꺾이는 거 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잠삼대청은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니까. 이미 여기서 다 해먹은 것 같아.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러니까 건설사나 투기 세력들이나 한강 벨트를 뽐뿌질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초고가 아파트들을, 그 다음에 최상급지들 있잖아요. 다 꺾이고 있어 대부분.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한강만 엄청나게 펌프질하고 있는 거야. 거기만 신고가 나왔다고 계속하고 줄 서서 하고 집단 보고 산다고 그러고. 근데 그 뭐냐 초고가 최상위권 아파트들은요 집도 안 보고 팔어. 지금 그리고 지금 호가들이 다 1, 2억씩은 낮아져 있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된다 그러면 다 떨어진 거래가 신고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동만 제가 볼게요. 대치동, 압구정동, 반포동, 그 다음에 잠실동, 신천동, 이촌동, 목동, 여의도동. 중요한 동들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잘 올라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에 무슨 동, 이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계속 올라가. 문제는 저는 뉴스에서 안 하는 걸 해야지 구독자가 늘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하는 거 다 아는데 뭐하러 내 걸 봐. 엘리엇을 봐. 엘리엇은 방송에서 안 하는 거. 특히 방송에서 다른 데서는 개그를 안 하잖아. 근데 엘리엇은 원래 방송이 개그 방송으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92년도 KBS 개그 콘서트 그거 개그맨 공채 하다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테스트도 못하고. 왜냐면 개그맨은 잘생기면 안 된대요. 여기까지. 자, 오늘 개그 재밌었다 7번, 재미없다 때려쳐라 8번. 자, 볼게요. 자, 대치동 어저께 음마 폭락한 거 아시죠? 한 번은 지난달에 폭락해서 한 번 빠지다가 음마 빠지다니까 빠지죠. 대치동. 그 다음에 얘는 강남구에서 1등이에요. 대치동이. 그 다음에 압구정동이 2등이거든요. 이게 빠지잖아. 오늘 찔끔
신현대가 올랐는데 눈에도 안 보인다니까. 걔는 0.02% 올랐잖아.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 개그는 편집해라. 9번. 반포동은 그나마 센데 지금 서초구는요 아직은 멀쩡해. 항상 보면요 서초구가 제일 늦게 빠지더라고. 서초구는 약간 고귀하다는 이 판사들이 검사들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반포동은 제일 늦게 빠져. 그 대신 오를 때 덜 올랐죠. 기울기 보세요. 이 대치동 치솟는 각도, 압구정 치솟는 각도, 반포동 치솟는 각도는 약간 완만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점잖아. 압구정동이랑 대치동은요 월초부터 올랐는데 여기는 지금 잘렸다고. X축이 잘렸잖아요. 얘는 X축이 안 잘렸잖아. 얘는 여기서부터 올랐다고. 여기서부터 얘는 이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는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좀 빨리 나타난 거고, 반포동은 천천히 점잖게 올랐기 때문에. 자, 목동도 최근에 오르긴 하지만 옆으로 기죠. 이렇게. 이것도 솔직히 고점이 약간 정체돼 있는 거예요. 약간은 오르지만 여기는 세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잠실동 지금 꺾인 거 봤죠? 여기 고개 수그린 거 봤죠? 이게 레이크펠리스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자, 신촌동은 지금 거래가 안 되거든요. 가락동은 괜찮아. 가락동은 이 고점을 살짝 넘어 있어요. 가락동 그러면은 헬리오고, 신촌동 그러면 파크리오인데, 파크리오가 급락한 다음에 거래가 안 돼. 근데 얘가 갭으로 뜰까? 요 정도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무슨 직거래나 자전거래나, 이거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상거래가 이렇게 뻑뻑 떠서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또 신촌동 파크리오가 또 뭐 갭 상승했다는 얘기 나오겠죠. 자, 이촌동에 뭐였지? 이촌 한가람이었나? 하여튼 뭐가 이게 직거래 같은데, 문제는 후속 거래가 안 나오면 계속 옆으로 긴다니까. 그러다가 후속 거래가 싼 게 거래가 되면 요 정도 된다고. 요 정도 요렇게. 그러면 여기 떨어진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여의도동도 이 3부 체크하고 계속 밀려요 여기. 그 다음, 자, 제가 양극단을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겠어요? 제일 세고 제일 비싸고 제일 많이. 강남 3구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 3구에서도 모두 다 올랐냐가 아니라니까.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뭐 30세대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강남 3구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많이 오른 게 5개 골란 거예요. 50개를 골랐어.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라고 그래가지고 1970년대 미국 증권 바람잡던 니프티 피프티라고 그래요. 이게 니프티라는 게 아주 현명하고 고귀하고 그런 거라. 약간 별명이야. 니프티 피프티를 50개 골랐고, 그 다음에 노도광이 제일 많이 오르고 많이 빠졌겠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 시가총액 상위를 50개를 또 고른 거예요. 비교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2021년 상투 9월달에 전국은 10월달에 상투 쳤는데, 영끌 오적 인덱스는 9월 23일이 상투예요. 영끌 오적은 뭐냐면 2021년도에 영끌 오적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영상도 올리고 별명도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름은 조금 비슷해. 아퍼유, 그 다음에 얼음곤장, 그 다음에 빵숑,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부일남, 잃어버릴 때 일남.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군데 이름이 있었다. 근데 요즘에는 뭘 펌프질해? 한강될 때 펌프질하죠 지금. 강남 3구 펌프질 안 해요 요즘에. 얘네들이 좀 꺾였단 말이야. 여기서 7월 12일 날 토요일 날이 고점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6.27 대책 이후에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내면 보름 정도 있다 나오잖아요. 딱 그날이야. 즉 7월 12일 날 상투 친 게, 알고 보면 6.27 대책 전에 가계약을 맺은 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나오고 나서 본계약 맺은 게 7월 12일이라고. 근데 그걸 아직 못 넘고 있다니까. 설사 좀 넘을 수도 있어. 그래봤자 정체된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남 3구보다 더 오른 게 노도강이 더 올랐다니까. 9월 23일까지 더 올랐다고요. 여기 지수를 보세요. 이게 2013년 1월 8일이 우리나라 최저점이거든요. 1월 8일인가 7일인가? 그때를 100으로 넣은 지수인데, 니프티 때 강남 3구보다 노도강이 더 올랐다고. 100에서 300 갔다가 얘는 240까지 떨어졌고 얘는 417까지 오른 거야. 여기가 차이가 더블이 났다고. 더블이 246, 417 이렇게 폭락하고서 최근에 꿈틀꿈틀 오른다고 그러죠. 여기서 꿈틀대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것도 8월 25일 날 이후로 빠져 있어. 그 다음에 니프티 는 7월 12일 이후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못 넘고 있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놈들, 여기 밑에 있는 노도강 금강구뿐만 아니라 금천구,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데는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올랐어도 이 정도야. 고점 대비 못 넘었는데 되게 많아요. 절반은 못 넘었다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가고 있는 게 전고점을 지금 서울 아파트 2021년 고점을 올해 들어서 초부터 넘어가지고 있는 게 마성강 막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펌프질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에 있는 애들이 멈춰 있다가 나중에 얘가 꺾여버리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한강벨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는요 8월달에 하락으로 잠정치가 나와 있어요. 서부권 보합, 도심권 마이너스, 동부권 조금 플러스, 서남권 마이너스, 동남권 마이너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나와요. 국토부 실거래가에. 제 데이터도요 6월달 이후로 고점이 막혀 있다니까. 고점이 막 가려면 강남 3구가 막 치고 가야 되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빠지고 있고 그 중상급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노도강 금강구는 아무리 올라봤자 뭐 지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어쨌든 강남 동남권은 정고점 돌파했죠. 도심권 돌파했죠. 서부권 돌파 못했죠. 동부권 돌파 못했죠. 서남권도 돌파 못했죠. 어쨌든 전체적인 서울도 돌파 못했죠. 이거를 나눠보면 부동산은의 월간 동향지수 정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KB도 돌파 못했고 이거 8월달까지입니다. 이 노란 선이 이번 달이거든요. 제 거는 데이터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봤자 6월달에 비해서 크게 오른 것도 아니야. 살짝 오른 거지. 요런 각도가 아니잖아요.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 거라고. 요런 팍팍이 아니라 찔끔찔끔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히려 국토부는 또 꺾였다고 나오고 저는 꺾였다가 살짝 반등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근처가 어쩌면 고점인데 문제는 얘가 한두 달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꺾였다고 쳐보세요.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였다고 쳐보세요. 여기서 니꾸복구 하다가 꺾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쌍봉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쌍봉이라는 위험성을 알리고자 싶은데 요걸 갖다가 요 세 개구 있죠. 제 거 빼고 세 개구에 어떤 데는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또는 서울의 상투가 언제죠? 2021년 10월 달이라고. 그게 얘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제가 어저께 학력고사 그다음에 모의고사 비율을 들었는데 표영호 대표님이 수능 세대시더라고. 동안이야. 그러면 대학교 입학할 때 원서 접수할 때 수능 점수를 내요? 모의고사 점수 내요? 아니면은 학원에서 주말에 봤던 쪽지시험 그 점수 내요? 동양조사는 모의고사예요. 본고사는 그러니까 수능이나 학력고사는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이건 계약서 갖고 하는 거잖아. 얘는 물어봐가지고 KB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월요일 아침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 동네 집가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나. 주로 매도 호가 기준이 된다고. 부동산원은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거고 다르지. 그러니까 얘네는 속도가 중요하니까 빨리 데이터를 해야 되니까 실거래가는 보통 한 달, 그러니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늦잖아. 자, 그리고 한꺼번에 넣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2021년 10월이 상투인데 부동산원은요 3개월 동안 더 올랐다고 나온다니까. 이때 KB는요 9개월 동안 더 올랐다. 7월달이야. 7월달. 근데 이때 이미 노도강 같은 거 폭락했다고 아까 봤잖아요. 요거 노도강은 9월달 고점 친 다음에 계속 빠지는데 KB는요 여기서 상투 쳤대. 서울이. 그러니까 얘는 계속 빠지는데 KB는 여기서 빠진다. 이제 꺾인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급락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동양조사는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을 늦게 알려줘. 이미 지금이 고점 근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근데 뉴스에서는 한강벨트 마포구 성동구 신고가 나오고 막 계속 얘기하니까 영원히 막 오를 것 같지만 서울 아파트는요 정체가 돼 있고 상승률이 훨씬 떨어져 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이거 9월달 거는 없습니다. 제 데이터 있는데 근데 그거 보세요.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 지수는 빠졌는데 동양 지수는 상승률이 오르긴 하지만 체감적으로 상승한다고. 체감적으로. 이거 KB도 마찬가지. 이거 부동산원, 이거 KB. 자,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올렸던 게 제가 보세요. 압구정에 이어 대치동 맞아. 이게 7월 초부터 영상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강남구 균열의 시작. 이때는 급락까지는 아니었어. 그냥 상승하다가 한 건, 두 건이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조깅 후 삭제 예정인데 아직도 조깅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지금 러닝머신 뛰면서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아직 조깅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 오후 삭제 예정인데 최상급지가 위험하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제 말이 맞았잖아요. 물론 이때도 제가 한강벨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기는 해. 근데 저는 위험성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이런 게 빠지는 게 시장에 중요하지. 밑에서 중형주나 옐로우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블루칩들이 슬금슬금 빠지다가 나중에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던 옐로우칩까지 마저도 빠져버린다니까. 지금은 옐로우칩이 올라가는 구간이고 블루칩이 정체돼 있거나 빠지는 구간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최상급지가 위험하다고. 오후 삭제 예정인데 저는 방에 갇혀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밖에 창문이 없어요. 제 방에는. 그래서 이게 오후인지 오전인지 잘 몰라. 그래서 아직도 삭제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짜증나나 봐. 그 다음부터 이거 안 해요. 이제 식사 후 삭제 예정, 뭐 바람 피는 후 삭제 예정 뭐 하다가 그 다음에 강남구 조용히 무너지네요. 계속 올렸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가 피크아웃 현상. 점점 하락하는 게 자꾸 나타나니까 아 이거 피크아웃인가 보다. 피크아웃이란 거는 피크를 쳤는데 곧장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 있는 거야. 즉 거래가 안 되는 거야. 피크는 나왔는데 피크아웃. 그다음에 용산구 이촌 한가하면네 아까 폭락한 거 나왔죠? 초고가 최상급지 아파트 붕괴의 서막을 올린다. 언론에서는 숨기는. 저는 그냥 언론에서 방송 안 하는 것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한 달 동안 제가 하락했다는 거 강남 3구랑 용산구에서 한 거 방송에서 나온 적 있나요? 없죠. 국토부 실거래가 잠정치 하락한 거 8월 하락한 거 나온 거 있나요? 없어요. 물론 하락했다 상승했다 반복하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게 끝났다니까. 니꾸 복구 와리가리만 한다니까. 그 다음에 국내 유일 13년 연속 상승한 게 460개 동 중에 딱 압구정동이 유일하게 2022년도에도 연간으로는 안 빠졌어요. 연중에는 잠깐 빠졌다가. 강남구에서 시가총액 2등이야. 압구정동이 만약에 무너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자꾸 신현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25개구 악업이다. 지금 강남 3구가 이렇게 올랐고 노도강 이렇게 빠졌고 그 중간에 있는 것 중에 중상급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만 뉴스에서 나온다고. 최상급지 하락, 한강벨트 강세, 노도강 찬밥. 이제 찬밥에서 조금 벗어나나? 압구정 또 폭락했네요. 이거 어저께 방송인가? 그저께 방송인가? 그 다음에 그저께 방송이고 이건 어저께 대치음악 도공엑스 강남구 또 폭락했네요. 오늘 방송 레이크팰리스 전국 시청 1위 잠실동. 압구정은 강남 1위 그러니까 2등이고 잠실은 전국 1등이에요. 잠실이 무너지면 아마 더 지수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압구정역이 무너지는 거는 가격. 거기는 평균 단가가 70억인 거 아세요? 평균 단가가 50억이면 진짜 싸구려 아파트야. 100억 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잠실동은 30억, 20억, 40억도 있겠지만 보통 30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평균 단가는 한 20억, 한 5, 6억 될 것 같은데 싼 것도 있으니까. 근데 걔네는 시가총액이 크고 세대수가 많단 말이에요. 압구정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얘가 압구정동보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한데 이거 친구 12시에 만나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겠네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개그 괜찮았다 7번, 짜증난다 하지 좀 말아다 8번, 그 다음에 돌발 개그는 괜찮았다 9번. 네. 그리고 개그를 위주로 해라. 그거 보는 거 없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운동 많이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